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계획한 발표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택당에서 보내주신 디자인 소스로 저희가 이렇게 택당 저희 푸디라고 만들어봤고요. 저희 팀원이 어제 새벽 아침 9시까지 고생해서 이걸 만든 작품입니다. 저희는 택당이 굉장히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영포에도 같이 택당이 46년부터 그리고 현재 2018년, 좀 있으면 2019년이 다가오는데 택당처럼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택당의 기나긴 스토리와 역사가 20대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이 7명인데 명당 20명씩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택당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택당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알고 있는 사람에서 따로 설문조사가 아니라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택당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 말고 다른 문화나 아니면 기부나 납세 1등했다든가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는 사람의 수가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택당이 이렇게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당이 지금 자랑하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문화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러한 스토리를 잘 전달시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스토리에 대해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몰스킨 이야기를 가져봤습니다. 몰스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한 저렴한 가격의 노트 브랜드가 많이 떠오름에 따라서 그 회사가 거의 망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스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스토리를 계속 소비자에게 노출하였습니다. 그 기존의 헤밍웨이나 피카소나 뛰어난 문학가들이 몰스킨의 노트를 썼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였고 그러한 쓰여지지 않는 책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몰스킨의 스토리를 소비자에게 노출하였더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이 4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몰스킨 사용자들의 노트를 모아서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몰스킨 노트를 전시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2013년부터 중단된 상태이지만 몰스킨이 전달해주는 그러한 가치와 스토리 아마 이러한 가치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몰스킨 노트가 가격이 분당 2만원씩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몰스킨 노트를 소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택당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모아서 이야기 돗자리를 구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 돗자리를 바탕으로 20대, 30대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알을 수 있는 택당이 새로운 스토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택당은 제과점 그 이상의 제과점을 추구합니다. 과거부터 택당은 단순히 제과점이 아니라 제과점 그 이상이 되고자 했습니다. 택당은 학교가 되자 했었고 문화의 공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택당이 추구하는 제과점 세계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추억의 택당입니다. 택당에 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아이패드를 들고 자료를 보면서 왔는데요. 옆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택당을 아냐고. 그래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죠. 오늘 같이 발표한다고. 이런 식으로 택당은 모든 사람들의 추억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으시든 많은 사람들이 택당을 찾아줘서 기존 추억에 대해 공유를 하고 또 추억 때문에 택당을 찾기도 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좋아의 택당입니다. 택당은 어떤 연령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20대, 30대, 혹은 50대, 60대 그리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택당이 많이 오시는데 택당은 종교를 구애하지 않고 말 그대로 조화의 공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제과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택당입니다. 택당은 1호부터 많은 문화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여러 가지 택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런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택당은 이렇게 옛날부터 제과점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스토리가 현재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새로운 스토리가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에서 마케팅을 기획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목차는 저희가 기획한 마케팅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신동아의 2008년 12월에 실린 소식입니다. 그 SKC의 최신원 회장이 그 워커힐 호텔이 인수되던 날에 아버지가 이런 택당 케이크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워커힐 호텔이 인수되던 날에 택당 케이크를 가지고 모두가 즐거워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워낙가 한정수 강의님 인터뷰를 했을 때 들은 내용인데요. 그 과거에 크리스마스に다가오면 택당 케이크를 8,000개 정도로 팔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오늘 못하고 이렇게 케이크를 다 쌓아놓고 그럴 정도로 택당의 케이크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택당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과 기대감을 상징하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그 스토리를 짜서 위시텔이라는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시텔 카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좀 더 이걸 쓰는 사람이 더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용도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택당의 틀이나 혹은 벽면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끈을 달아가지고 혹은 일기장 부분에 끈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모은 다음에 혹은 소원을 적어주신 분들에게 좀 자그마한 내용의 호출 쿠키 같은 걸 증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감과 기대감을 갖고 택배당에서 나갔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한 분의 택배당에서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한 분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항상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택배당을 찾아주는 그 기쁨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먼저 여기는 종로대학은 그 이름에 걸맞게 아침부터 좋은 골목길이 학생들로 메워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거리에 메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 태극당 같은 빵집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체육당 생활문화를 종로대학 등에 실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는 2017년 2월 14일 동아일보 중인데 올해는 태극당과 중부가 3,500만 원을 내고 학생들의 걸상과 책상을 지원하였다. 이거는 중부 홈페이지에도 실제로 이 학생이 이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태극당은 학생들을 되게 후원하는 장소였고 학생들이 항상 붐비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3월달에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해서 마케팅 플랜을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마케팅 플랜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9학번 신입생들에게 중국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해서 태극당이 좀 더 친숙해지고 좀 더 태극당으로 많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한 마케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미션 카드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바우처 안에 공부되어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사학교육 같은 경우에 태극당 2층으로 모여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 한방을 제공해 줄 겁니다. 아니면 조별과제를 할 경우가 없을 때 조별과제를 왔다 태극당이 하는 아메리칸 쿠폰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커플이 돼가지고 태극당을 방문해주면 또 어떤 메리트가 있다든가 또 저희 1학년 때 특징이 있는데 1학년 때는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2학년 올라가면 잘 하더라고요. 1학년만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생일을 축하해주거나 그런 문화를 태극당의 케이크를 썼으면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 태극당의 생일에는 태극당에서 케이크를 사면 어떤 메리트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신입생들이 어떻게 보면 공국대에서 4년 동안 지내면서 태극당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타겟들이 태극당을 실제로 공부하고 태극당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마케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태극당의 기본 쿠폰북을 새롭게 제시했는데요. 먼저 태극당의 기본 쿠폰북은 커피를 사면은 10장을 찍으면 하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였는데 그 커피가 아니라 이 안에 모나카, 단팥빵, 사라다빵 아니면 오란다빵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빵을 대신에 담아가지고 이러한 빵을 1년 동안 다 채운다면 연말에 이런 칼렌더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태극당의 공국대 신입생들이 태극당의 다양한 빵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쿠폰북을 새롭게 기획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건 저희가 실제로 태극당이 제안했었던 그런 빵 아저씨의 기습공격 마케팅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4월달 그리고 6월달, 9월달 이렇게 시험 기간이 있을 때마다 태극당에서 실제로 이러한 빵 아저씨 기습공격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기습공격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박명수의 기습공격이 20대에게 좀 더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넘어가지고 태극당이 로컬 브랜드로서 중부에 위치한 확고한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웰컴시티나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종이나라 박물관이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현대문화관이나 그런 곳에 이런 식으로 기습공격 이벤트를 똑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기습공격 이벤트가 네이밍을 20대에 초점 맞춰졌기 때문에 그때는 좀 네이밍이 따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극당 어린이 스토리입니다. 태극당이 실제로 중부에 온라인을 잘 되는데 태극당이 이렇게 생일에 케이크를 기부해줘가지고 좋은 생일을 보냈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고 이거는 태극당이 전문님의 좋아하다고 그러는데 태극당에 전문한 아이 사진이 이렇게 찍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저희는 어린이 복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태극당을 방문해주는 분들이 어린 시절에 태극당이 추억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태극당을 방문해주는 것이고 태극당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아마 어린이 고객을 같이 사라지지 못한다면 태극당이 지금 세대와 함께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당이 지금 7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그리고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고객과 친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좀 꿈과 희망을 담아가지고 태극당에서 어린이날에 어린이와 함께 방문해서 빵을 살리는 고객에게 어린이날 연날리기 세트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2층 공간에서 이런 면을 만들면서 좀 같이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태극당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가지고 태극당이 어린 시절에 한 번 왔던 그냥 그런 빵집이 아닌 내가 여기서 어떤 부모님과 활동을 했을 때 면을 만들어서 내 소원을 빌어서 날렸던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연날리기 세트를 기획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늘에 태극당의 연들이 휘날려가지고 한가에 만약에 놀러 갔는데 태극당이 여기 실제로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일 이벤트입니다. 저는 태극당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 중에 하나가 태극당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택당이 실제로 저희가 블로그에서 수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택당을 방문한 이유가 역사가 오래됐다, 추억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당의 생일에 좀 더 택당을 강하게 홍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 생일 같은 경우에 매장에 다양한 연도를 상징할 수 있는 70하나 같은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또 그리고 케이크를 이거는 저희 팀원분의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 매장에서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이런 기억을 가지고 또 그런 매장을 찾아주시는 그런 손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일은 좀 어떻게 보면 베풀고 같이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택당 생일에 한해가지고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택당 안에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서 이 날이 오늘 택당의 생일입니다. 택당이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구나. 이러한 스토리를 한 번 좀 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아이템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여기 택당이 위치해 있는데 택당 바로 주변에는 없지만 근처 중부나 을지로 쪽에 굉장히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그리고 이렇게 6만 원 이하로 찾은 건데 다양한 좀 저렴한 외국인 숙소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어떤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트립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광고하기보다는 이러한 숙소들을 타겟으로 택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팜플렛을 제작해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찾아가서 게스트하우스에 일정 홍보비를 지불하고 게스트하우스 게시판에 달면 좀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 팀의 해외여행을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자주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게스트하우스마다 항상 그 저녁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근처에 명소를 선정해가지고 같이 방문해서 그 명소에서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해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많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태극당도 근처에 게스트하우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녁에 외국인들이 태극당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2층 공간에서 태극당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이런 종로에 있는 역사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자기들의 고향과 다른 좀 한국인의 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도 한번 계획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택당의 무궁화 스토리입니다. 저희는 택당이 또 다른 택당의 생일을 제외하고도 가장 연관성 있는 날이 광복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택당의 로고 그리고 택당의 이름에 담고 있는 광복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광복절에 태극당이 광복절을 상징하는 브랜드라는 걸 좀 더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이 태극당과 광복절이 연관성 있다는 것을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템을 기획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이 만들어준 아이템인데요. 핀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태극당과 광복절의 연관성을 담아서 좀 이렇게 이런 태극당 광복절에 특화되는 그러한 아이템을 제작해봤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MD 상품으로 제작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태극당 광복절을 기념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좀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택당이 광복절과 연관 있는 브랜드구나 이런 식으로 광복절이라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마음에 이런 아이템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저희가 또 시즌별 마케팅을 기획하다 보니까 어떤 시즌이 택당 마케팅이 가장 어울릴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트렌드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지금 보고 당연히 있을 텐데 9월달쯤에 사과잼이 가장 높게 떠오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태극당에서 단순히 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극당의 문화를 받는 다양한 빵들에 들어가는 요소로서 태극당의 밀가루나 다른 우유 같은 재료를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과잼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한다든가 또 아니면 사과 샘플러를 주는 식으로 사과잼의 맛을 직접 보게 해서 선도 구매율을 높이는 그러한 마케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샘플러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서 식빵을 사면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과잼을 증정해서 태극당의 사과잼이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걸 각인시키고 태극당의 사과가 매장 안에 다양한 리테일적 요소를 배치하여가지고 태극당이 진짜로 사과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공수를 해서 만들고 얼마나 청정한 사과를 가지고 깨끗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를 이러한 시즌 기간 동안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택당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빵집이나 케이크를 파는 거 항상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카페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택당의 크리스마스가 좀 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 하면 택당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택당의 새로운 크리스마스 MD를 계획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홀더도 새롭게 계획했었고요. 이거는 택당의 저희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계획한 블루 틴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모양, 그리고 아까 그 광복절의 오리지널 모양, 그리고 이렇게 좀 블랙 에디션, 블루 에디션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택당의 새로운 MD 상품을 기획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빵고리즘 부분입니다. 저희가 먼저 블로그에 샀을 때 택당의 빵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선택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실제 S 다이어리님의 블로그 내용 중에서도 너무 빵이 많아서 선택장애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보물선님의 블로그에서
결정장애가 있는 부분은 빵 고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불만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빵 고리즘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걸 정확히 만들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맛별로 갈 수 있는 빵이 있고, 혹은 실제로 테크땅에서 손님들이 테크땅 매장에 방문했을 때 동선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가면은 기름지고 고소한 빵들을 먹을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면은 클래식한 옛날 빵들이 있는 위치로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면은 달콤한 당이 필요할 때 바로 당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장 내에서 빵고리즘 같은 좀 재미있는 요소를 비치하여가지고 테크땅의 빵 고르는 과정이 좀 선택장애, 결정장애 같은 어려운 일이 아닌 좀 더 재미있는 일이 되면 싶은 마음에 이런 빵고리즘 아이템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넣지 못했지만 좀 추가적으로 이런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좀 빵이 튀어나와가지고 아마 이런 클래식한 옛날 빵을 고르면은 밑에서 빵이 튀어나오고 또 종이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나오게 하는 걸 구현하면 좀 더 재미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매장 디테일 쪽 요소입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테크땅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걸어가지고 저희가 테크땅의 장인의 기업같이 장인들의 스토리를 전달한다든가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에 매장에 디스플레이 설치할 것을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태국 뮤직 트랙리스트인데요. 실제로 스타벅스나 그리고 프리츠나 아니면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라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이런 자신만의 트랙리스트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매장 인테리어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악 요소인데, 저희 팀이 처음에 테크땅을 방문했을 때 좀 테크땅은 음악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음악 트랙리스트를 한 번 더 짜고, 그리고 테크땅이 딱 트랙리스트를 소비자들에게 좀 전달함으로써 테크땅이 정말 문화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국 소식통입니다. 먼저 아까 보시면은 그런 디스플레이 화면이나 SNS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태국 소식통인데요. 그 내용은 먼저 테크땅 사람들에 관한 태국 피플, 그리고 테크땅 빵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테크빵 HZ, 그리고 테크땅 고객들의 소비를 전달하는 태국 라디, 그리고 태국땅의 활동들, 그리고 브라운바이스 협업, 폴로 라이터브랜다의 같은 태국 뉴스들, 그리고 테크땅의 역사를 전달하는 태국 역사하는 같은 콘텐츠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인의 기업, 테크땅 문화탁을 깨물어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어떤 빵인지 잘 모르는 그런 홍역살 시리즈 정보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콘텐츠를 SNS나 아니면 매장 내 설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달해가지고 테크땅의 다양한 스토리들이 좀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싶은 마음에 이러한 콘텐츠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살롱 스토리입니다. 먼저 테크땅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문화 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제 팬클럽 한 본부에서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8번가의 저자가 테크땅에서 열렸습니다. 또 그리고 김경수 시인의 시집 출판 기념회를 테크땅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포르겔피아노 작품 수록을 수록으로 테크땅 앞에서 열린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게 됐고, 또 근처 중국대학생들이 많은 테크땅을 찾아가지고 다양한 음악과 미술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테크땅의 협력으로 정원 음악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실제로 공공 영화제를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테크땅은 항상 단순히 그 빵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실제로 이러한 문화의 공간이 현재 20대의 트렌드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살롱 문화가 오픈된 이들이 모여서 그 고급 취향을 나눈 거였다면 지금의 살롱 문화는 이 시대들이 자신과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살롱 문화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렇게 책을 출판하는 기념회를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이 자신의 그런 일러스트 클래스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도 또 살롱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테크땅 2층에 이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실제로 그 안에 테크땅이 진행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봐보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제 차린 글인데 실제로 1일 전에 올라온 글인데 서울 인상이라고 서울의 인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같이 협업할 좀 그런 공간을 찾는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안에 좀 저희는 어떻게 하면 테크땅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티스트를 찾아봤는데 동전을 주제로 하시는 분, 또 그리고 이렇게 서울 일상으로 하시는 분, 좀 더 테크땅의 요소와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티스트를 찾아가지고 저희 보고서 안에 넣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크땅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한 달 플랜이 영화 음악 사이트, 어바웃 타임 서브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식으로 또 드링크 앤 토크, 그 다음에 드로잉 사건, 아까 보여드렸던 테크땅과 파야, 추억을 그리다. 여기 보시면 또 고전 문학에 대한 소스트의 발자취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달력이 좀 많이 비어있는 편이지만 실제로 테크땅에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젝트가 열려가지고 또 저희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을 통합적으로 계획한 시즌 마케팅 플랜입니다. 1월 달에는 소원을 비는 날이니까 빅시트입니다. 3월 달에는 신입생이 되고 시험기간 있는 기간에는 기술 공격들이 열릴 수 있고 또 어린이 5월 달에는 일단 생일과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하는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7월 달에는 외국인의 방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해이기 때문에 달이기 때문에 이때를 중심으로 외국인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올라오는 사과 시즌에는 사과쟁이 이벤트, 그리고 광복절 시즌에는 광복절을 계획하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에는 연말 엔딩을 만들어서 텍스탄이 이렇게 1년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텍스탄이 단순히 제과점이 아니라 이제 문화가 열리고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추억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과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텍스탄 그 자체가 되는 그런 마음을